먼저 지금 보물산 프로젝트라고 이장우 시장 들어서고 난 이후에 보물산 개발 관련해서 새롭게,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개발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150m 타워를 언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합의되지 않았던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걸 언급하기도 하고 하면서 민간 자본 투자를 공모를 시작했어요. 지난 8월 달 말부터인데 8월 25일에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민간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피켓팅하고 발언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사업 잠깐만요. 설명회. 그 민간 합의라는 거는 민산 7기 때 있었던 합의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소한 이제 어쨌든 민간에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어떤 연속성을 확보해야 그쵸.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시민 의견 수렴을 요구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 설명회는 일단 무산이 됐고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9월 달에 대전시에서 이제 고발 접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발한 이유는 뭐 업무방해, 퇴거 불응, 뭐 그거 이런 저희 사업 설명이 못하게 했다고? 네네네. 어떻게 방해했길래 고발까지 당해요? 뭐 특별히 뭐 어떤 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사업 설명회 이전에 입장을 좀 했어요. 그래서 피켓팅을 하고 저희 주장을 이야기를 한 거죠. 발언을 얘기한 거죠. 그거밖에 안 했는데 네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신나를 뿌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아우 신나네요. 그런 것도 아닌데 고발을 네네. 해요? 네네. 와, 좀 너무했다. 지난번에 또 그 문성호 대표하고 네네. 박은영 사무처장 두 분 서울에서 네네. 그 구금된 일도 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때 8월 25일에 사실은 오전에도 한번 공청회가 있었어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런 어떤 졸속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진행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반대하고자 가서 공청회에 참여를 해서 그때도 시위를 하고, 그것도 이제 무산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보문산에 내려와서 한 건데, 8월 25일 날 무산됐던 공청회가 9월 5일 날 다시 열립니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관련해서. 그래서 9월 5일에 저희가 또 다시 올라가서 같이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10년 단위 계획을.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경찰력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연행 당하게 된 거죠. 이게 참, 그래. 국가물관리위원회 그 4대강 담수화 관련된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으니까 오늘은 보문산에 좀 집중을 해보죠. 이 보문산 케이블카 사실 그 변호사님도 어렸을 때 보문산 케이블카 타봤어요? 네, 타봤죠. 추억이 어떻게 타봤어요? 아니, 저 안 타봤습니다. 안 타봤어요? 그 40대 이상인 분들은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보문산은 소풍도 사람들이 많이 가고 케이블카도 타고, 그래서 어른들 보면은 예전엔 보문산 좋았는데 지금 저렇게 됐으니까 다시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지금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되잖아. 그때랑 네, 시대가 그럼요. 바뀌었으니까. 그럼요.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일단 환경훼손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공동합의 민간공동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보물산을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 침체된 어떤 지역 경제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참여를 해서 논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민 참여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 또 생태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물 위주의 사업만 이제 예산도 만들고 추진 부서도 확충하고 하면서 추진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40대는 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관광 시스템이나 그거 콘텐츠들이 이제 시절이 지났다. 그리고 보문산이 어떤 경관이 다른 지역보다 수려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유치된다거나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통영에도 모노레일을 설치했는데 통영 경치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초반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나중에는 안 찾아가지고 그것도 멈춰서고, 그거에 따른 통영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처치곤란인. 이제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 활동가님 말씀대로 보문산이 멋있긴 하지만은 세계적인 그런 수려한 경관일 거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사람들이 몰릴까 진짜? 근데 이제 반대로 시민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라고 보는데, 안 그래도 보문산 주위에 상권이 많이 이제 노후화되기도 하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아니 무슨 환경이 밥 먹여주냐, 케이블카 좀 설치하면 어떻고, 거기 좀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좀 해야지, 왜 환경단체 자꾸 태클 거냐, 이런 얘기들 사실 적지 않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하죠. 네. 사실 거기에 따라서 법적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사실 멸종위 서식 보전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노랑목도리 담비라든지 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언급을 하는데 중요한 점이 왜냐면 10년마다 한 번씩 대전시에서 자연환경 보전 모니터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보문산에서 서식하지 않는다라고 정보가 전혀 없었던 종들인데 저희가 그냥 한 몇 개월 모니터링 한 것만으로도 노랑목도리 담비라든지 삭 같은 멸종위 종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전망대 예정 부지 안에서도 하늘다람쥐를 저희가 발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정보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시민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시설물 설치하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구상 용역 그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선진지로 답사한 곳이 목포전망대하고 완도전망대예요. 굉장히 설치할 때 당시에는 핫했던 곳인데 지금은 적자로 매년 6억씩 시에서 적자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전혀 인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개를 하고 시민 의견을 잘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개발에 대한 어떤 당위가 가지고 그냥 밀어붙인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시에서는 마치 이제 상권도 활성화하고 그렇죠, 개발도 하는 취지로 사업을 해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사업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들도 미미하다. 그러니까 환경도 그리고 실제 뭐 실효성도 다 놓치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보문산이 그 상권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거기 장사 잘 돼요. 가보시면은 그 모 식당이요. 예, 반찬식당도 새로 리모델링하고 커피숍들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들 등산도 많이 하시고 산책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볼 게 몇 개 없었잖아요. 대전만 하더라도 보문산, 그다음에 저기 홍명산과 중앙데파트, 동양백화점 뭐 이런 몇 개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는 건데 지금은 엄청 많아졌잖아요. 분산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좀 기능을 다 한 거죠. 케이블카도 그 당시에는 신기했던 존재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지만 지금은 널렸잖아요. 그런 뭐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민간 사업자 공모했잖아요. 대전시가 네네네네. 한 군데 공모에 신청했다면서요? 맞아요, 맞습니다. 한 개 업체만 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 공모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 법적 어떤 기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저희 들었어요. 근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업성 없다는 반증인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애초에 대전시가 사업자 공모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한 1,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네. 전망대에 설치하고 케이블카 만들고 그래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자기 돈 1,500억을 들여서 그걸 설치하고 대전시에 기부 체납을 한 다음에 20년간 그걸 운영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공모 시작할 때 저도 대전시에 물어보니까 되게 여러 업체가 문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딱 한 군데만 접수를 했거든요. 신청을 했거든요. 1,500억 20년이면 1년에 75억이에요. 근데 이자 비용도 있을 거고 물가 상승률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최소 1년에 100억은 흑자를 내야 사업자로서는 손해를 안 본다고요. 그렇죠. 최소 100억의 매출이 아닌 흑자입니다. 그런데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5월드 보면은 2021년에 90몇 억 적자예요. 뭐 어떻게 그걸 가지고 100억을 20년간 이 민간업자가 벌 수 있겠어요. 흑자를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평을 내면서 사실은 판단력 없는 한계 기업 이렇게 해서 냈거든요. 근데 사실은 화살을 잘못 쏘는 조준 자체를 잘못하는 행위 같은 건데 사실은 그 한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익성이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는 이유가 뭐냐? 그럼 계산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저희랑 셈법이 다른 거겠죠. 셈법이 다를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공교롭게도 한 군데만 입찰에 신청을 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증은 있는데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거를. 네, 맞습니다. 뭐 계약 과정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적자를 보존해 준다든지, 네. 뭐 아니면 최소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계약을 잘못 맺어버리면은 시민혈세가 온팡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고 이게 네. 장사가 안 됐을 경우. 아니 뭐 조심스럽지만 사실 어떤 다른 개발사에 대한 어떤 약속을 받았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당신들이 손해 볼 거를 우리가 다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보전해 줄게라는 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 여러 지금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주의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예, 제가 생각해도 그 이제 우리 활동가님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네네네, 제 생각이죠.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농담이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익이 안 날 게 뻔한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게 있겠다라고 하는 건 함시적 의심이라고 저도 보고
결국 거기에 혈세 낭비되는 것이니까 단순히 뭐 환경단체가 이거 너무 막 태클 거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보문사는 조금 변해야 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을 네. 많이 하세요. 아까 얘기하신 네, 뭐 네. 환경단체가 너무 딴지 거는 거 아니냐, 보문산이 예전에 이랬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럼 보문산 어떻게 좀 그 녹색연합에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PD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원도심 안에 그 근대 역사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빵 축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뭐 벌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컨텐츠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멸종위기종이라든지 보문산이 사실은 별거 아닌 산처럼 동네 뒷산처럼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런 야생동물 서식지라든지 아니면 흔적들을 발견하고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대전역부터 출발해서 보문산까지 이어지는 그 근대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보문산만의 어떤 지역 문화 축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식당가라든지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콘텐츠를 참여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공동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가 이행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시설물 위주의 이런 약속되지 않은 그런 계획들만 계속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문산이 활성화되는 건 저희가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설물만 설치해서 공허하게 이용자 없이 나중에는 이제 시설물만 남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유지만 하게 되는 그런 관광 개발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저희 입장인 거죠. 네. 아까 우리 뭐 고발 얘기했는데 변호사님도 그 경찰 입회 뭐 네, 하신다고 네, 하고 네.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사실 뭐 이제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날 이제 경찰 조사에 같이 입회해서 임하면서 느꼈던 거는 담당 공무원도 고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겠다. 이게 그러니까 가뜩이나 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텐데 그게 그분의 의지겠어요? 그 고발했던 담당 공무원의 분명히 이제 어쨌든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일 텐데 그것으로 이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런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이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너무 개탄스럽더라고요. 아니, 우리 활동가분들 고생, 담당 경찰관 고생, 담당 그 시의 공무원들 고생.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고발 이유는? 고발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지 서로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한 이유는 앞으로 딴지 걸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그렇죠. 전하기 위한 와서 피켓팅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일종의 엄포를 놓는 것이죠. 겁 안 먹죠?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 사실 굉장히 질이 안 좋아요. 그 이장우 시장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그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희가 그래서 고소 취하해라 이런 기자회견까지 저희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발 협박인 거죠. 네. 고발 협박을 했었던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청사방어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시민들의 어떤 접근, 아니면 피켓팅 이런 어떤 의사 발언 어떤 이런 과정들을 뭐 막는다든지 이런 어떤 태도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이번 고발 사례까지 합치면 사실은 고발 중독에 가깝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적절한가? 시민 의견에 재갈을 물리고 반대하는 의견은 안 듣겠다. 뭐 이런 태도가 아닌가.